안녕하십니까, 포데이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스튜디오 조명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시간에는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렌즈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조명, 플래시 조명이 아닌 스튜디오에서 사용을 하는 조명에 대해서 학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스튜디오 조명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스튜디오 조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다음에 스튜디오 장비. 스튜디오에는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기본적인 장비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지속광 촬영과 순간광 촬영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씩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조명입니다. 자, 스튜디오 촬영은 주변 환경, 날씨나 바람 등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스튜디오는 야외 촬영처럼 뭐 촬영을 하는데 갑자기 구름이 졌다든가 소나기가 온다든가 이런 날씨나 바람 등에 의해서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이 됐건 저녁이 됐건 언제든지 촬영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또한 광량이 충분한 조명 장비를 통해서 촬영의 목적에 따른 촬영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태양광을 이용하다 보면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계속 빛의 온도가 켈빈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빛이 계속 달라집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면 아침부터 촬영을 해서 저녁까지 촬영하면 촬영한 시간대별로 피사체의 그 색 온도가 다르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스튜디오에서는 그렇지 않죠. 항상 충분한 광량을 이용해서 촬영의 목적에 따른 촬영을 쉽게 우리가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품 사진을 비롯한 광고, 웨딩, 베이비, 가족 촬영 등 무수히 많은 촬영 등이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장비는 고가의 장비가 많아요. 물론 저가의 장비도 있지만 대부분 다 고가의 장비고 장비의 종류도 다양해서 처음부터 욕심을 내서 구입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고요. 촬영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장비를 구입한 후 점차 장비를 늘려가는 편이 좋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비단 스튜디오 장비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에 알아봤던 DSLR 카메라와 렌즈도 마찬가지였죠. 처음부터 너무 고가의 장비를 욕심내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장비를 구매한 다음에 필요성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구매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스튜디오를 이제 그 본인 사무실이나 집에 구비를 해놓고 스튜디오 그 장비를 만들 여건이 안 되면 요즘은 스튜디오를 무료로 빌려주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이론적인 학습보다는 많은 실습을 통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이겠죠. 아무리 좋은 스튜디오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처음서부터 아무리 전문가도 그 스튜디오 장비 처음 사용해보는 스튜디오 장비를 처음서부터 잘 사용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뭐 촬영을 많이 해보고 물론 처음 스튜디오 장비를 접하는 사람보다는 몇 번 접했던 사람은 그 생소한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금방 적응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바로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해보고 많이 본인이 직접 느끼면서 장비하고 친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스튜디오 조명은 크게 순간광이 있고요. 지속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광이란 말 그대로 순간적으로 강한 빛을 피사체에 방사해 최대한 태양광과 가까운 색온도를 표현해서 촬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면 TV에서 무슨 뭐 CF 광고를 촬영을 한다 아니면 우리 그 여권 사진이나 이런 걸 찍으러 갔을 때 순간적으로 팡팡 터지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을 바로 순간광이라고 해요. 순간적으로 강한 빛을 피사체에 방사를 해서 그 방사되는 순간에 셔터를 열어서 촬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순간적으로 빛이 방사됨으로 노출에 대해서 약간의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순간적인 상황에서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인 타이밍을 갖다가 촬영을 직접 맞추는 건 아니고요. 셔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그때 셔터가 열린과 동시에
빛이 방사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셔터 한 번만 누르면 바로 두 동작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노하우는 필요 없지만 약간의 노하우가 있기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태양광과 거의 동일한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죠? 강한 빛이 한 번에 순간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태양광과 거의 흡사한 빛을 방사해 줄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스튜디오에 촬영되는 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권 사진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촬영되는 빛을 순간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속광은 말 그대로 지속적으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순간광과 달리 계속해서 피사체의 빛을 방사해서 촬영하는 조명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사용되는 형광등도 지속광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무실에 있으면 형광등, 천장에 있는 형광등을 보면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빛을 방사해주고 있죠. 그게 바로 지속광입니다. 촬영을 할 때도 이렇게 빛을 계속 지속적으로 빛을 쏘이면서 촬영할 수가 있어요. 자, 주로 많이 사용되는 조명으로는 형광등과 할로겐을 많이 사용을 해요. 텅스텐도 사용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형광등과 할로겐이고요. 형광등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며 열과 전력 소비가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그죠? 근데 단점도 있겠죠. 광량이 약해요. 제품 사진을 찍기에는 태양광 정도의 유사한 빛을 발해줘야지 제품이 정말 잘 촬영이 되는데 태양광하고는 아주 견주할 수 없을 만큼의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약한 빛을 납니다. 그래서 형광등을 가지고 지속광을 만들 때는 여기 지금 3개밖에 없는데 10개에서 20개까지 막 붙여요. 그래서 최대한 강한 빛을 방사해낼 수 있도록 하고요. 요 와트수 하나의 형광등 하나의 와트도 55와트 굉장히 높은 와트를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광량이 약해 많은 개수의 형광등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할로겐의 경우 지속광이지만 광량 조절이 가능하고 광량이 비교적 강해요. 할로겐 같은 이런 게 이제 할로겐인데 할로겐을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열이 많이 나요. 그리고 그 대신 빛이 굉장히 강해요. 그죠? 그래서 전력 소비가 많이 난다는 큰 단점이 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지속광을 난 쓰겠다.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처음 입문할 때는 형광등이 아무래도 편해요. 그죠? 자, 할로겐은 굉장히 빛이 강해요. 강하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피사체가 좀 날카롭게 색이 날카롭게 나올 수가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담이 되지만 나는 처음부터 그래도 순간광으로 전문 스튜디오처럼 촬영하겠다. 그럴 때는 순간광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제가 뭐 딱히 딱 그 하나만 권장을 해드린다면 처음이지만 처음부터 해도 이 순간광을 가지고 촬영해 나가면 금방 자기 손에 익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광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스튜디오 장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스튜디오 장비는 많은 장비가 있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라서 촬영 목적에 맞게 합리적인 구별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너무 장비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동일한 장비를 할지라도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지 마시고 가장 적절한 선에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저가의 장비를 구매를 하면 또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를 여러분이 그 구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그 웹사이트나 이런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그런 장비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료 또는 유료로 대여가 가능한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무료로 대여를 해주는 스튜디오가 꽤 많이 있어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스튜디오를 마련해 놓고 거기를 이제 대여를 해주는 거죠. 예약을 해서 그 장소를 대여해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승강강을 이용해서 스튜디오를 만든다. 근데 나는 가정집에다가 스튜디오를 만들겠다. 물론 만들 수도 있는데 그 정도의 스페이스가 나오는 가정집은 흔치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가능한 한 무료나 아니면 돈을 조금 주고 이용할 수 있는 유료가 있다면 그런 곳을 이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일단 동족부터 알아볼게요. 동족이 카메라에 신호를 보내면 조명에서 신호를 받아 빛을 방사해야 합니다. 이때 카메라에서 신호를 송신하고 조명에서 신호를 수신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동족이라고 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방식은 무선을 사용합니다. 처음 접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를 텐데, 자, 무슨 얘기냐면 내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요.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피사체가 있습니다. 피사체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있는데 조명이 여기서 쏴고 여기서 조명을 쏘고 있어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그러면 이 카메라에서 셔터를 누르겠죠. 셔터를 내가 탁 눌렀어요. 셔터를 누르면 이 셔터를 누른 순간에 이 스튜디오에 있는 조명들이 빛을 순간적으로 방사를 해야 돼요. 깜빡하고 방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셔터를 눌렀을 때 뭔가 이 카메라에서 이 동조기 쪽으로, 저기 그 조명 쪽으로 신호를 보내야겠죠. 이 신호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동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동족이 송신문을 달고요. 여기다가 수신부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셔터가 눌리면 이 송신부에서 신호를 보내요. 야, 나 지금 셔터 눌렀어. 너 이제 빛 발해야 돼. 그리고 신호를 보내요. 그럼 여기 수신부에서 수신을 해서 내가 빛을 지금 쏴야 되는구나. 그래서 피사체에 순간적으로 빛을 방사해 줍니다. 이런 장치를 우리가 동족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이게 송신부예요. 송신부. 즉 카메라에 장착을 하는 부분이고요. 수신부는 이거보다 한 3, 4배 커요. 이렇게 큽니다. 커서 여기 보시면 채널, 요게 하얀색 요 부분 있죠. 요게 채널이에요. 송신부와 수신부의 채널을 같은 채널로 맞춰놔요. 그래야지 통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 이걸 우리가 동족이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유선 동족기를 많이 썼어요. 유선 동족기는 말 그대로 송신부와 수신부가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번거롭겠죠. 그래서 요즘은 무선 동족기를 많이 씁니다. 무선은 선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신호를 보내면 바로 무선으로 송신부까지 통신이 되는 그런 무선 동족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고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저렴한 편이고 필수겠죠. 이게 있어야지 동조가 이루어져야지 뭔가 빛을 방사해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적인 그 촬영 장비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명이요. 스튜디오 장비 중 빛을 방사하는 가장 중요한 장비겠죠. 광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출력은 125W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빛의 광량을 갖다가 제가 얘기한 건데요. 너무 낮은 광량은 촬영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높은 걸 쓰면 좋긴 한데 너무 높은 걸 쓰면 가격이 너무 고가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한 150W 정도 이상의 광량을 낼 수 있는 그것을 조명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프트박스는 뭐냐면 이 조명이 피사차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조명에서 방사를 딱 하면 이 피사차의 빛이 가장 많이 닿는 하이라이트 부분하고 빛이 잘 닿지 않는 이 외곽 부분하고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사진이 촌스럽게 여기에 번들번들하게 하이라이트 부분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 앞에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튼을 이렇게 하나 쳐요. 그러면 빛이 커튼에 의해서 약간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처리가 되겠죠. 이 부드러운 빛이 피사체에 도달을 하면 피사체에 강한 하이라이트, 촌스러운 하이라이트 등이 생기지 않고 우리가 태양광에서 촬영한 것처럼 자연광을 이용한 것처럼 부드러운 촬영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명에 같이 사용되며 빛을 부드럽게 처리해서 촬영 결과물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가시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 안에 조명이 있는 거고요. 소프트박스를 바깥에 이렇게 씌웁니다. 그래서 빛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사판인데요. 반사판은 촬영 시에 조명 반대편에 피사체 그림자로 인한 어두운 면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가격이 저렴하여 기본적으로 하나쯤은 준비합니다. 혼자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 스튜디오에서는 혼자 촬영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반사판을 거치할 수 있는 스탠드와 반사판 홀더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카메라를 이렇게 촬영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피사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빛을 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면 빛이 이쪽에서 오면 이쪽에서 와요. 이쪽에서 오면 양쪽에서 오면 요 밑에 부분에 이 위쪽에서 빛이 가장 먼저 닿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은 약간 어두울 수 있겠죠. 사람으로 치면 눈 밑이라든가 코 밑,
턱 밑이 어둡게 처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진 결과물을 보면 우중충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밑에 부분, 이런 부분에다가 반사편을 대줘요. 그러면 빛이 반사되면서 여기서 밑에서 빛이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코 밑, 눈 밑, 턱 밑 부분에 어두운 부분을 밝게 처리해 주겠죠. 그런 용도로 씁니다. 여러분이 TV에서 드라마나 이런 거 찍은 이렇게 그런 스텝들 보면 반사판을 들고 있는 스텝들이 있어요. 그런 용도에서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집에서 제품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혼자 촬영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럼 반사 촬영하는 거하고 반사판을 대는 거하고 동시에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반사판을 지탱할 수 있는 거치대, 그 다음에 반사판을 잡고 있는 홀더, 반사판 홀더 등을 같이 구매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배경지 및 주변 장비인데요. 장비인데 배경지는 집에서나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 그냥 제품 촬영하려면 뒤에 벽이 있거나 뭔가 집안 가구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배경, 말 그대로 배경을 나타내는 배경지예요. 배경지는 이렇게 뭐 이동식도 있고 이렇게 고정형도 있어요. 그다음에 천장 고정형이라고 그래서 전문 스튜디오에서 많이 쓰죠. 이렇게 천장에다가 이 배경지를 걸어놓고 버튼, 스위치 버튼이 있어요. 스위치 버튼을 딱 누르면 찡 하고 배경지가 내려옵니다. 또 스위치 버튼을 누르면 또 찡 하고 올라가고요. 이 배경지가 천장에 대여섯 개가 있죠. 색깔별로 뭐 녹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여러 개 있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배경지가 내려오고 해당 배경지 내려오고 나머지 배경지 올라가고 이런 장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형도 있고 천장 고정형도 있고 이동형도 있어요. 이동형 여기 바퀴가 있어갖고 이동을 해나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명 스탠드 및 릴리즈, 조명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탠드가 있고요. 근데 조명 거치대는 좀 좋은 걸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조명이 거치대가 너무 약하면 위쪽에 있는 조명의 무게로 해서 얘가 엎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조명은 전기가 통하고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이 스탠드가 넘어져서 장비가 훼손되면은 훼손되거나 아니면 좀 위험한 상황이 놓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튼튼한 좋은 장비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릴리즈가 있는데 릴리즈의 경우 카메라에 장착하여 셔터 역할을 합니다. 셔터를 누를 때 미세한 흔들림도 방지할 수 있게 사용합니다. 가격이 저렴하여 일반적으로 구매합니다. 자, 보통 한 3, 4만 원에서 5, 6만 원 정도 하는 릴리즈인데 이건 뭐냐면 카메라 갖고 이렇게 촬영을 해요. 내 카메라가 여기 이렇게 내가 카메라가 있고 여기 피사체가 있어요. 촬영하는데 셔터를 딱 누르면 이 촬영이 되는 거겠죠. 근데 사람 손으로 여기 직접 셔터를 딱 누르면 누르는 압력에 의해서 미세하게 이 카메라가 떨리겠죠. 떨리면 이 피사체를 갖고 촬영한 결과물도 약간 떨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뷰파인더를 보면서 다 맞춰요. 조리개도 맞추고 셔터도 맞추고 ISO도 맞추고 초점도 맞춰서 다 맞춰요. 맞춘 다음에 이 릴리즈를 연결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좀 떨어져요. 떨어진 곳에서 이 리모컨이 달려 있겠죠. 리모컨에서 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직접 누르지 않고 이쪽에서 누르기 때문에 미세한 떨림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이런 유선 릴리즈도 있는가 하면 무선도 있어요. 아예 선이 없어요. 아예 선이 없는 게 훨씬은 아니고 저 유선보다는 좋겠죠. 이 선에 의한 흔들림도 막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하게 유선과 무선 여러분이 고가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쯤은 제품 촬영하시는 분들은 하나쯤은 구비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속광 촬영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비교적 쉽게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입문자가 부담 없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지속광 촬영은 특별한 계속 지속적으로 광이 발사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노하우가 없이도 입문자의 경우도 쉽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형광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량이 약하기 때문에 보통 한 10개 정도 또는 최대한 20개 정도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형광등은 지속광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비로 주로 5개에서 10개 정도를 결합하여 사용합니다. 다수개의 형광등을 결합하여 사용을 해도 되고 소프트박스를 추가로 결합하여 빛으로 인한 날카로운 하이라이트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 촬영뿐만 아니라 인물 촬영 시에는 소프트박스를 이용하면 부드러운 작업력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죠? 형광등 앞에다가 이렇게 소프트박스를 씌워요. 또 그래서 부드러운 소프트한 라이트의 효과를 얻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할로겐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형광등과 달리 광량을 조절할 수 있어 상황에 따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형광등보다 광량이 높아서 제품 촬영 시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할로겐은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할로겐을 사용할 때는 스튜디오 공급되는 전력을 우선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사무실에 내가 있는 공간에 들어오는 전력이 약한데 에어컨 틀고 할로겐 켜고 하면 전기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충분한 전력이 공급이 되는지 확인을 체크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순간관 촬영은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는 순간 강한 빛을 피사체 방사하여 촬영 방식이죠. 자, 스튜디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비로 기본적으로 2개 또는 3개 또는 5개 정도의 그 조명을 사용합니다. 자, 먼저 촬영 조명을 3개 사용하는 경우에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좌측에서 이렇게 빛을 쏘이고 우측에서 쏘이고요. 그 다음에 피사체 위 천장이죠. 천장에서 쏘이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반사판 정도 대주겠죠.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단 조명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좌하고 우에서 쏘여줍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3개 있을 때 뒤에서 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빛을 만들어서 주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럼 5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5개 할 때는 피사체가 작을 때 이런 뭐 트로피 같은 피사체가 작을 때는 5개까지는 필요 없고요. 주로 좀 긴 거 있죠. 사람 전신 다 촬영하는 거 이럴 때 그럴 때 좌측에 2개, 우측에 2개, 위쪽에 1개를 둡니다. 1개. 근데 좌에 2개 둘 때 위아래로 둬요. 그죠?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조명을 두고 우측도 위아래로 스탠드형으로 위아래로 둡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말 셔터를 눌렀을 때 주변이 태양광 못지않은 아주 밝은 빛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순간광 촬영. 스튜디오에서 순간광을 이용할 때 동조 속도를 이해합니다. 그죠? 이게 자 무슨 얘기냐면 셔터 스피드를 너무 빨리 하면 셔터막이 모두 열리기 전에 사진이 찍혀 결과물에 셔터막이 찍게 됩니다. 셔터 조리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할 때 아주 미세한 떨림도 맞겠다. 그래서 정말 고품질의 미세한 떨림이 없는 사진을 얻겠다 그래갖고 셔터 스피드를 너무 빨리 가요. 그러면 오히려 셔터막이 다 열리기도 전에 사진이 찍히기 때문에 이런 셔터막에 이런 잔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스튜디오 촬영하다 보면 처음 초보 입문자의 경우에는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때는 셔터 스피드를 좀 낮추세요. 그래서 125, 이 125 밑으로는 가지 않는 편이 좋다고 그랬죠. 125 정도에서 여러분이 촬영하시면 온전한 촬영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셔터 스피드는 스튜디오 촬영할 때입니다. 125에서 160 정도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리개는 10 이상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피사계 심도가 좋은 심도가 깊은 사진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스튜디오 장비하고 스튜디오에서 이용하는 조명, 순간광과 지속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만약에 구매를 해서 스튜디오를 세팅하실 분들은 많은 자료 조사도 해보시고요. 너무 고가의 장비보다는 본인이 촬영하는 제품에 맞게 또는 다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장비를 구매하시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구매하기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거 스탠드와 조명과 조명 스탠드 그리고 뭐 반사판 정도, 그 다음에 릴리즈 정도, 소프트박스 그 정도를 구매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장비를 늘려 가시는 편이 현명하다고 제가 팁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